은행 직원이 시골 노인을 모욕했지만 더러운 늙은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지점장을 보고 그녀는 충격에 빠졌다. 서울 중심가의 고층 건물들 사이 화려한 대리석으로 꾸며진 은행 로비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반짝였다. 고객들은 최신 유행 정장과 가죽 구두를 신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로비를 가득 메운 현대적이고 깔끔한 공기 속에서 한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갑작스럽게 정지한 것 같았다. 그는 낡은 모자와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는 농사로 구부러져 있었다. 그의 신발에서는 흙이 떨어졌고 옷자락은 거친 바람과 수년 안의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로비 한가운데서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주름진 손으로 찢어진 종이를 꽉 쥐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로비의 세련된 풍경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고 다른 고객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그를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프런트 데스크에 앉아있던 유미 씨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곧바로 얼굴을 찌푸렸다. 저런 꼴로 대체 여길 왜 온 거야?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공손했다. 무슨 일이세요? 유미의 말투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노인은 서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내 계좌에 이상한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소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시골 특유의 억양이 섞여 있었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유미는 서류를 대충 넘겨보았다. 그의 옷에 묻은 흙이 그녀의 데스크에 떨어지자 그녀는 재빨리 손수건을 꺼내 닦으며 짜증스럽게 속삭였다. 이런데 오기 전에 좀 씻고 오시지 그러세요. 그러고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문제는 보통 인터넷 뱅킹으로 해결하셔야 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못 다루시죠. 그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다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손가락은 농사일로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그녀는 속으로 그가 키보드조차 제대로 다룰 줄 모를 거라 확신했다. 노인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직접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 은행은 내가 오래 믿고 이용해온 곳입니다. 유미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지점장님이 지금 바쁘시니 한참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손을 휙 휘저으며 그를 로비 구석의 작은 의자 쪽으로 보냈다. 노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그 자리에 앉았다. 주변 고객들은 흙 묻은 그의 옷과 신발을 보며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저런 꼴로 은행까지 올 생각을 하다니. 아니, 집에서 씻지도 않고 왔나 봐. 속삭이는 말들이 그의 주변에서 오갔다. 하지만 노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종이를 손에 꼭 쥔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몇 분 후 유미는 데스크 뒤에서 딴청을 피우며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은행 지점장이 로비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이 노인을 발견하는 순간 표정이 놀라움과 존경으로 변했다. 그는 빠르게 노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한영수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 그래도 뵙고 싶었습니다. 유미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한영수, 님?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로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그 흑투성이 노인이 지점장이 이렇게까지 반길 가장 중요한 고객이었다니? 오랜만입니다. 제 계좌에 이상한 내역이 있어 확인하러 왔습니다. 한영수 씨는 담담히 대답했다. 지점장은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은행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지점장은 그를 정중히 안내하며 로비를 떠났다. 하지만 그 순간 한영수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유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말없이 모든 것을 전하고 있었다. 꾸짖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행동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눈 속에는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편견과 무시를 겪어온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차분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유미는 그의 시선을 받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자신의 무례한 태도와 경솔함이 그 순간 비수처럼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유미는 은행에서 퇴근하는 내내 마음이 무겁게 짓눌렸다. 로비를 떠나기 전 지점장이 한영수 씨를 향해 보여준 태도,
그리고 그가 로비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침묵의 시선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사람이길래 유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지 초라한 옷차림과 거친 손을 보고 그를 비하한 자신의 태도는 돌이킬 수 없었다. 유미 씨. 지점장이 부르는 목소리에 그녀는 움찔하며 뒤를 돌아봤다. 퇴근 전 데스크로 불러들인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온화하지 않았다. 잠깐 들어와 주시겠어요? 그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점장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렸다. 유미 씨, 오늘 한영수님께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녀는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은 우리 은행의 가장 오래된 고객 중 한 분이십니다. 몇십 년 전 이 은행이 막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를 믿고 거래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그분께 그렇게 무례할 수 있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유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쥐락펴락했다. 한영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그분은 시골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불편해하던 그 옷, 그 손, 그건 하루도 쉬지 않고 흙을 만져야만 살아남는 삶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걸 더럽다고 생각했나요? 유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엉켰다. 지점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젓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당신과의 계약을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사무실을 나오는 그녀의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회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온 유미는 거울 앞에 선 채 스스로를 마주했다. 내가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하지만 마음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그녀의 질문을 조롱하듯 대답했다. 그럴 필요가 없었지. 그런데도 그렇게 했잖아. 눈물이 터져 나왔다. 비참한 기분으로 그녀는 침대에 쓰러졌다. 이런 상태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 연인이자 대학 동창인 시우 씨라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유미는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나 오늘 큰 실수를 했어. 시우는 놀라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그녀는 한영수 씨와의 일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말이 끝날 즈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난 정말 최악이야, 시우. 그냥 너무 못된 사람이 된 것 같아.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시우는 마치 그녀의 말을 곱씹는 듯했다. 유미야, 그가 천천히 말했다. 너는 잘못했어. 그리고 너도 그걸 알고 있지.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너무 부끄러워.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곤 했어.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을. 다 그분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경험을 해오셨으니까. 유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너 스스로한테 질문해봐.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께 진심으로 사과할지 고민해. 그날 밤 유미는 잠들지 못했다. 한영수 씨의 묵직한 시선, 지점장의 단호한 목소리, 시우의 진심 어린 조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점점 더 실감했다. 유미는 밤새 뒤척였다. 시우의 말은 그녀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그녀의 모든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무너뜨렸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경솔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한영수 씨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할수록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다. 새벽이 되어 겨우 잠들었지만 알람 소리가 그녀를 억지로 일으켰다.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을 바라본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얼굴에는 후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어차피 집으로 돌아오면 끝날 거야. 은행으로 가는 길, 그녀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힐끗 보았다. 단정한 정장과 깔끔한 메이크업은 여전히 그녀를 도시의 일원처럼 보이게 했지만
내면의 혼란은 감춰지지 않았다. 은행에 도착한 후 유미는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조용하게 행동하려 애썼다. 고객들에게는 과도할 정도로 친절하게 대했고 데스크에 앉아있던 내내 다른 직원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동료들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어색하기만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녀는 혼잣말을 되뇌며 퇴근 시간만을 기다렸다. 집으로 돌아온 유미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어머니를 도왔다. 어머니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병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유미는 알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유미는 어머니와 함께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배경음처럼 들릴 뿐 유미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유미의 시선을 느끼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 그렇게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니, 유미야? 유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이면 어떡해? 어머니는 놀란 듯 유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니? 유미는 차마 은행에서 벌어진 일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냥 내가 실수한 것 같아서. 큰 실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유미야,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는 거야. 네가 그걸 후회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너에게 성장의 기회가 된 거야. 어머니의 말은 따뜻했지만 유미의 마음을 완전히 편안하게 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남긴 상처를 곱씹고 있었다. 늦은 밤 어머니가 잠자리에 든 후 유미는 조용히 거실 창가에 섰다. 그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을 질책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분의 옷과 손을 보고 그런 판단을 했을까? 그녀는 천천히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어릴 적 유미는 늘 어머니가 늦은 밤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어머니는 한때 한 작은 가게에서 일하며 사장님과 직원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며 그 일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이후로 유미는 자신이 어머니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유미는 자신을 더욱 강하고 냉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약점이나 허점을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그녀가 한영수 씨를 대하던 방식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애쓴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왔지만 그것이 한영수 씨와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할 권리를 준 것은 아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어머니가 한 말이 다시 떠올랐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해. 유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다. 실수를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래야만 해. 며칠 후 유미는 여느 때처럼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화면에 시우의 이름이 떴다. 여보세요? 유미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내 생일이잖아. 가족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그의 밝은 목소리에 유미는 잠시 머뭇거렸다. 요즘 그녀의 마음은 너무 무거워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시우의 진심 어린 초대에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어. 갈게. 토요일 저녁 유미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메이크업도 깔끔히 했다. 시우의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한영수 씨와의 일이 떠올랐다. 시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유미는 밝게 웃으며 그를 맞이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눈앞의 풍경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거실 한가운데 단정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한영수 씨였다. 유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가족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었고 모두가 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영수 씨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의 존재는 그 자리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유미야. 시우가 유미를 부르며 그녀를 거실로 이끌었다. 내가 소개할게. 여기 우리 할아버지, 한영수 할아버지야. 그리고 할아버지, 이쪽은 제 여자친구 유미입니다. 순간 한영수 씨의 눈과 유미의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 유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 유미라고 했나.
한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유미는 그의 말 속에 담긴 깊이를 느꼈다. 유미는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예의를 갖추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안녕하세요, 한영수 어르신,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영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유미는 그 미소 뒤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시우와 가족들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다. 유미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불편한 기분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한영수 씨에게로 향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선명했다. 하지만 그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짓고 있었다. 유미는 그의 모습에서 은행 로비에서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닌 한 가정의 중심이자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을 발견했다. 잠시 후 한영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유미는 그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부엌에서 그는 물 한 잔을 따르고 있었고 그녀가 다가가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유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말을 준비했지만 막상 그의 앞에 서니 모든 단어가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유미 씨, 은행에서 봤지. 그의 말에 유미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분명히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어르신께 그렇게 행동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한영수 씨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 속에서 유미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후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모두 완벽할 수는 없지.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하지만 기억해라.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의 말은 마치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유미는 고개를 들며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목으로 향했다. 저 손목에 찬 시계는 어디서 났나? 유미는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오래된 시계였다. 이건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라고 하셨어요. 한영수 씨의 눈이 순간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 시계, 그건 지은 씨 시계잖아. 유미는 놀라며 물었다. 지은이요? 어머니 이름이 지은인데요. 한영수 씨는 놀란 듯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럴 리가 있나? 네 어머니가 지은 씨라고? 네 어머니는 내가 평생 가장 믿었던 직원이었다. 그들은 부엌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는 연결을 느꼈다. 이 순간은 한영수 씨와 유미 두 사람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부엌의 공기는 정적 속에서도 묵직하게 흘렀다. 한영수 씨와 유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믿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한영수 씨의 손은 떨리듯 시계를 가리켰고 그의 눈은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지은 씨라니, 너의 어머니라니.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그는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지은 씨는 내가 젊었을 때 이 은행에서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정직했지. 유미는 눈을 크게 뜨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한영수 씨의 목소리 속에서 진심이 담긴 감정의 무게를 느꼈다. 어머니가 그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당신 어머니는 나와 함께 일을 시작했을 때 젊은 여자였어. 그때 나는 은행의 작은 지점에서 농민들을 위해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지. 그 시절엔 우리가 오늘날처럼 기술에 의존하지 않았어. 모든 게 손으로 기록되었고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만 했지. 그의 얼굴에 고된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은 씨는 항상 나를 지켜줬어.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었지. 그녀는 우리 은행의 심장이었고 나에게는 동료 이상의 사람이었어. 유미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한 분이었다니. 왜 어머니는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한영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수 있지.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기보단 가족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말에는 존경과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잠시 후 한영수 씨는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 시계를 아직도 갖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아. 이건 내가 지은 씨에게 준 선물이야. 그녀의 헌신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는 손가락으로 시계의 옆면을 살짝 어루만졌다. 거기에는 정직한 당신께 감사하며 한영수라는 각인이 남아 있었다. 유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니가 이 시계의 유래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저에게 그저 이 시계는 중요한 시계야. 잘 간직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한영수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게 지은 씨였지. 그녀는 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어. 유미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이제서야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강하고 희생적인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은행에서 보여준 행동이 얼마나 어머니의 가치관과 배치되었는지를 생각하니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사실 유미는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 많이 아프세요. 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일하며 어머니를 돕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녀의 말은 점점 잦아들며 눈물로 목이 메었다. 한영수 씨의 표정은 단단해졌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동시에 결단이 스쳤다. 지은 씨가 아프다고. 그는 유미의 손을 붙잡으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녀가 아니었다면 나 역시 오늘날까지 버티지 못했을지도 몰라. 그녀는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지.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군 차에 생각에 잠겼다. 유미 씨.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네 어머니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 유미는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필요 없어?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네 어머니는 나에게 한때 가족 같은 존재였어. 그리고 나는 가족을 외면하지 않아. 그의 단호한 태도에 유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영수 씨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어. 네 어머니가 나를 위해 한 일에 비하면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유미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전했다. 어머니는 한영수 씨의 이름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내가 은행에서 일하던 시절 늘 나를 믿어줬고 내게 기대를 걸어줬어. 그 미소는 병으로 쇠약해진 얼굴에 빛을 더했다. 유미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어머니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어. 유미는 한영수 씨의 도움으로 어머니가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병원으로 옮겨진 첫날, 유미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여전히 쇠약해 보였지만 표정만큼은 안도감과 희미한 희망으로 차 있었다. 유미야, 어머니는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게 내 덕분이야. 네가 이렇게 날 위해 애써줘서. 유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부족해서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늦다니,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너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야.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 말에 유미는 어머니를 껴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를 더 잘 돌보겠다는 결심을 굳혔고 그 결심은 그녀의 내면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유미는 평소와 다르게 은행으로 출근했다. 이전과는 달리 그녀의 발걸음에는 확신이 있었고 얼굴에는 약간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껏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왔던 가식적이고 차가운 태도를 벗어던지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기로 마음먹었다. 유미 씨, 괜찮아요? 동료 직원이 그녀의 행동 변화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미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아니요, 이제부터는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그날 한 노부부가 은행에 찾아왔다. 허리가 굽고 손이 떨리는 할머니가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들어섰다. 유미는 그들을 보자 순간적으로 한영수 씨를 떠올렸다.
과거의 그녀라면 불편한 표정을 지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어서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유미는 진심 어린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노부부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노부부가 떠난 후 유미는 자리에 앉아 스스로에게 작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있었다. 며칠 후 한영수 씨가 은행을 다시 방문했다. 그는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손에는 농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유미는 그를 보자 반갑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한영수 어르신. 오랜만에 뵙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미 씨, 잘 지냈나? 표정이 밝아졌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유미는 그 말 속에서 그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네, 덕분에요. 그녀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답했다. 한영수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있어. 내 어머니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의 말에 유미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스승이자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사람이었다. 그날 밤 유미는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는 병원 치료 덕분에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예전처럼 건강해질 날을 떠올리며 작은 희망을 품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더 해야 해. 유미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어머니의 병을 돕는 것을 넘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며칠 후 유미는 어머니의 병원비 지원에 대해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한영수 씨를 찾아갔다. 그는 여느 때처럼 검소한 옷차림으로 집 앞에 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와. 무슨 일로 왔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유미는 그 말 속에 느껴지는 따뜻함에 마음이 울컥했다. 도움 주신 것에 대해 정식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니 치료비를 지원해 주신 덕분에 어머니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미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말했다. 한영수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다. 감사 인사는 할 필요 없어. 내 어머니가 한 일이 내게는 훨씬 더 큰 의미였으니까. 그는 천천히 손짓으로 그녀를 집 안으로 이끌었다. 한영수 씨의 집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벽에는 그가 농사로 이룬 성과와 함께 가족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유미는 집 안을 둘러보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테이블에 앉으며 그녀에게 자리를 권했다.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 네가 겪은 일도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해서도. 그의 말은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건네는 충고처럼 느껴졌다. 유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제가 은행에서 했던 일이 너무 부끄러워요. 어머니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고백하는 동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한영수 씨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가 느낀 부끄러움은 성장의 시작이야.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지.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야. 그의 말은 유미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그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도 한 번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 그때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판단하고 외면했었지. 결국 그들의 고통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나는 내 행동을 평생 후회했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 유미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눈에 서린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단순히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움을 얻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해온 진정한 어른이었다. 그 순간 유미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어머니처럼 그리고 한영수 어르신처럼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보여주신 삶의 태도 그리고 어르신께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요. 한영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나도 더 바랄 게 없겠구나. 그들의 대화는 한동안 이어졌고 유미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걸어야 할 길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미는 어머니의 병실에 들렀다. 어머니는 여전히 환히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유미야, 오늘 하루 어땠니? 유미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많이 배웠어요, 엄마. 그리고 더 나은 딸이 될게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살짝 닦았다. 너는 이미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딸이란다. 유미는 어머니와 한영수 씨를 떠올리며 자신이 받은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